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코로나19의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홍승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 증가세는 점점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10일 0시 기준 국내 추가 확진자는 모두 131명. 지난 26일 최고 800여 명의 추가 감염자 수를 기록하다가 100명대로 들어선 겁니다. 10일 대구 지역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도 처음으로 100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가 점차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지금 상황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렸습니다. 대구 경북이야 이제 꺾일 때가 되긴 됐는데, 근데 이제 대구 안에서도 산발적 집단 발병도 계속 일어나고, 서울이나 경기나 지방의 타 지역에서 계속 이제 집단 발병이 일어나고 있어서 아직까지 안심하기는 좀 이른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각자들이 새로운 확진자에 대해서 신환 발생률이 얼마나 되냐 따지는 거 보면은 그것도 유의하게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최근 며칠 사이에 이제 줄어드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콜센터, 아파트 등 특정 건물이나 지역에서 소규모로 집단 발병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조심해야 할 거는 결국에는 국소적인 지역 감염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확진되지 않은, 그러니까 검사받지 않은 그런 잠복된 환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계속 산발적으로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발생했을 때 그거를 얼마나 조기에 이제 확인하고 이제 확산을 차단하느냐가 앞으로의 과제가 될 거거든요. 계속 모든 지역에서. 모든 학교의 개학이 23일로 늦춰진 상황. 개학 이후에 대한 철저한 대비 역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산발적으로 다 나오고 이제 어디 지역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전체가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PC방, 줌바 댄스 중요한 것들은 이제 보통 독감이 유행할 때 하는 건데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일단 학교를 가지 않고 검사를 받고 이런 것들을 캠페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보건당국은 어떤 방역 대책을 펼쳐나가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대구와 타 지역의 대책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일단 대구는 우선 확진된 분들 진료를 어떻게 잘할 건가에 더 집중을 해야 될 시기가 됐고요.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 이제 거기 문제 생기면 사망률이 확 늘어날 수 있으니까 이런 시설 중심으로 어떻게 안전하게 그 분들을 돌볼까에 대한 고민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이런 산발적 발생 사례 딱 그 안에서만 끝날 수 있게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시민들의 대처는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보건당국에서 사실 손 씻기라든지 외출 자제라든지 집단 생활을 좀 피하라든지 이런 방책들은 너무 좋은 거고, 그래서 지금을 잘 유지하시고, 그리고 혹시나 아직도 이제 증상이 혹시 있으신 분들,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선별진료소를 나와서 검사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구강으로 바이러스가 침투를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지금은 식사하는 모임, 그러니까 많이 하는 회식은 자제를 하셔야 되고. 어느덧 국내 발생 2달을 향해 가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폭이 줄어들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단계인데요. 시민들의 위생 준수와 함께 방역 당국의 철저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9일부터 마스크 오부제가 시행됐지만 품귀 현상은 여전해 보입니다. 약국 앞에서 최소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살 수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때문에 노인이나 장애인들은 엄두도 못 낼 정도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주민들이 직접 마스크를 만들어 이웃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스크 오부제가 시행된 첫날, 약국 문을 연 지 30분 만에 마스크 160장이 동났습니다. 몇 군데 다녀봤는데 마스크가 아예 없어가지고 못 샀어요. 쉬는 시간 짬을 내 마스크를 사러 나온 직장인들은 더 허탈합니다.
직장인이다 보니까 잠깐 나와가지고 시간 돼서 이제 구할 줄 알았는데 몇 군데 돌아다녀 보니까 못 구하겠더라고요. 마스크 공급량 자체가 수요량에 훨씬 못 미치다 보니 마스크 품귀 현상은 여전한 모습입니다. 경기도의 한 주민센터.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면 마스크를 만드는 겁니다. 면 마스크 제작은 총 3단계 공정을 거칩니다. 먼저 원단을 마스크 모양에 따라 재단합니다. 재봉틀로 봉제 작업을 한 후 귀걸이 줄까지 붙이면 완성됩니다. 일반적인 면 마스크 같지만 마스크 안에 정전기 필터를 넣어 비말 입자를 차단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필터만 갈아 끼우면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재료 선택도 내 가족이 쓴다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오가닉이라는 원단이에요. 그걸 원단을 사용하는데 이 오가닉이라는 원단은 아기들이 주로 이제 베네쪼고리 같은 거 만드는 그런 원단을 필터 교체용 면 마스크는 전국 각지에 있는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렇게 제작된 마스크 중 일부에 대해 성능 실험을 했는데 KF80 보건용 마스크만큼이나 비말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스크 작업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따로 인건비를 받지 않고 하루 8시간 가까이 작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성으로 제작된 마스크는 지역의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제가 이렇게 작은 힘이 될 수 있다는 게 저 너무나 감사하고 이 홈패션 잘 배웠구나. 이렇게 배운 거를 사회에 다시 환원해서 쓸 수 있다는 게 전 정말 감사합니다. 전염병 공포로 인심마저 각박해진 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선한 마음이 위기의 때 희망의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포천시가 10일과 13일 관내 14개 읍면동에 자체 확보한 마스크를 판매합니다. 이번 판매는 물량을 일단 읍면동에 배정한 뒤 각 마을의 이장과 통장이 세대별로 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10일 공급 지역은 소흐릅, 영중면, 일동면, 이동면, 화현면, 영북면으로 세대별 한 세트 5매를 판매하며 매당 1,100원입니다. 13일은 포천동, 군내면, 신북면, 창수면, 선단동, 가산면, 내촌면, 관인면에 판매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드라이브스루 선별검사센터 가동에 나섰습니다. 차 안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어 의료진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영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감염 여부 검사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상황. 선별진료소가 포화 상태에 달한 가운데 경기도는 획기적인 검사법을 도입했습니다.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형태의 선별 진료소를 도 차원에서 경기 남부와 경기 북부에 각 한 곳씩 설치하겠습니다. 차에 탄 채로 주문하고 물건을 받는 패스트푸드점에서나 볼 수 있었던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코로나19 검사에 적용한 겁니다. 검사를 원하는 사람이 일명 드라이브 스루 선별검사센터를 찾으면 문진부터 검체 채취, 그리고 소독까지 전 과정을 차에 탄 채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 진료소에서 1시간 걸리던 검사를 15분 만에 할 수 있는 데다 진료 과정에서 의료진의 감염 위험성이 낮고 검사를 받으러 온 사람들 간 교차 감염 위험도 줄일 수 있다는 전문가의 평가입니다. 경기도는 빠르고 안전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코로나19 드라이브 스루 선별검사센터를 경기 남부와 북부에 한 곳씩 갖추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검사는 의심 환자가 차를 타고 일방통행 동선에 따라 이동하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이 신원 확인 및 문진, 검체 채취, 안내문 및 약품을 배포하는 순서로 진행되게 됩니다. 수원 월드컵 경기장 주차장과 경기도 북부청사 주차장에 들어선 센터들은 음압 기능이 있는 10개 검사소로 이뤄져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고 검사를 원하는 경기도민은 경기도 콜센터로 반드시 사전 예약한 후 방문하면 됩니다. 경기GTV 구영슬입니다. 연천군이 지난해 9월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군은 제253회 연천군의회 임시회에 지방세 감면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농가와 감면 세액은
78개 농가 약 1억 5천만 원으로 축산농가의 축사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개인 사업장분 주민세로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입니다. 김광철 군수는 수해, 태풍, 가축 전염병 등으로 인한 군민 재산 피해 발생 시 세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총선 관련 소식입니다. 미래통합당 김성원 국회의원이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성원 국회의원은 9일 온라인 영상물을 통해 오는 4.15 총선 동두천 연천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김성원 의원은 출마 선언에서 청장년과 어르신 모두가 행복한 동두천과 연천을 만들기 위해 더 악착같이 일하겠다며 각오를 밝혔습니다. 김성원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동두천 연천 지역구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으로 현재 미래통합당 당 대변인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포천 가평의 예비 경선 참가자를 결정했습니다. 통합당 관계자는 포천 가평 예비 후보 경선에 허청회, 최춘식 후보만 예비 경선을 치르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4일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 포천 가평 지역구는 김영우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뒤 고조흥, 박종희, 장병윤, 차상구, 최춘식, 허청회 등이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오는 4.15 총선 의정부 을 미래통합당 후보로 이형섭 예비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이형섭 예비 후보는 의정부 을 후보 공천 경선에서 구군주 전 경기도 의원을 이기고 미래통합당 후보로 결정됐는데요. 이 예비 후보는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로 자유한국당 의정부 을 당협위원장이었던 홍문종 의원 대신 당협위원장을 맡은 정치 신인입니다. 이로써 의정부 을 후보군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미래통합당 이형섭, 민중당 김재현 예비 후보로 좁혀졌습니다. 허가 없이 위험물을 만들어 공급한 업체와 이를 사용한 대형 공사 현장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1월 15일부터 2주 동안 대형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위험물 취급 불법 행위를 수사한 결과 대형 공사장 19곳과 위험물 제조소 12곳 등 3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유형별로는 사용 승인 없이 위험물을 저장한 사례가 19곳, 허가 없이 고체 연료를 제조한 6곳,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위험물을 저장한 사례가 6곳 등입니다. 위험물을 불법 제조한 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위험물을 저장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양주 고형연료 발전소 건립이 시의회의 반대로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양주시의회는 임시회를 열고 남면 경신공업지구 내에 건립할 예정인 고형 폐기물 발전소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는데요.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고형연료 발전소가 가동되면 미세먼지와 유독성 가스 등이 배출된다며 양주 시민의 건강을 위해 발전소 건립을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발전소 건립 과정에서 공청회가 누락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이 배제됐다며 주민과 환경을 보호할 대책 마련을 결의했습니다. 한편 민간 발전 사업체 2곳은 지난해 9월 양주시 남면에 고형연료 발전소를 건립하겠다며 건축 허가 승인을 받았으며 인근 주민들이 반대 대책위를 구성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엔 최저기온 영하 2도, 낮 기온은 9도 예상됩니다. 비가 내린 뒤 기온이 다소 떨어지겠는데요. 일교차도 10도 이상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면역력 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 보시죠. 한 주간 기온 변화의 폭이 크겠습니다. 한편 기압골의 영향으로 금요일 오전에는 눈 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도로 교통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날씨가 차츰 풀리면서 때때로 대기질도 조금씩 악화되겠습니다. 기상정보 잘 확인하시고 마스크 등으로 미세먼지에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